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자본시장 전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소 힘겹게 느껴졌었던 시간 이제 지나가고 다시금 또다시 이 새로운 계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훈풍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참 반갑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경기 둔화세가 꽤 뚜렷하게 데이터로 나와준 데다가 민간 일자리 데이터도 예상보다 낮게 나와줬습니다. 경기는 물론 고용시장도 그 방향성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 더 부담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이런 기대감에 미국 증시는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라며 투자시장 자금 유입을 시켜보겠다라며 이런저런 정책들 잇따라서 내놓고 있습니다. 국영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도시 가운데는 광저우가 처음으로 묻지마 주담대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트리거가 촉발되면 이게 상황 상당히 골 때릴 수가 있는데, 최근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인 컨트리가든의 상황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반기 손실만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습니다. 그냥 디폴트 선언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손실 확대로 인해서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서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컨트리가든은 문제의 헝다보다 프로젝트 규모가 4배 더 큽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시세보다 더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승소가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최대 관심사는 승인이 된다라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빠르면 올해 가을, 늦어도 내년 1분기.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돌이켜보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 출시됐을 때도 비슷하게 그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참 훌쩍 빨리도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 다시 말해서 소송 다음 스텝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송이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스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리플의 IPO, 기업 공개 이슈입니다. 이미 리플 CEO는 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또 한 번 리플 IPO 이슈가 시장의 주목을 이끌게 될 시점은 어쩌면 9월 29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화랑의 모습을 보이곤 있다곤 하지만 등장해주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앞으로의 상황이 간단치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 관련 지표들이 꽤나 어둡게 나와주고 있는 건데, 먼저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4%에서 2.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건 1분기의 확정치 2%와 비슷한 수준이고 시장의 예상치 2.4%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노동시장 상황도 둔화세를 보이는 추세적인 지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고용지표 ADP 8월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7만 7천 건 증가해서 7월에 37만 1천 건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크게 빠졌습니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채용 공고 역시 전월 대비 33만 8천 건이 빠지면서 28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렇게 뜨겁기만 할 것 같았던 고용시장 상황도 서서히 열기가 가라앉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9월 1일에 발표가 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결과까지 나오면 그 방향성 거의 확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시경제 데이터들은 경기 상황도 고용시장 상황도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욕 증시는 소폭이나마 일시제히 반등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침체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침체의 길로 들어선 중국은 참 재미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참 다급하긴 다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후속 조치로 이번에는 모기지 금리까지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국영은행들이 38조 6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7천조 원 규모의 모기지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건데 금리를 낮춰서 대출금 회수를 원활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딱 발맞춰서 중국 광저우는 신용거래 기록과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놨고 선전시의 경우에도 과거 대출 기록과 상관없이 역시 생애 첫 구매의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들이 하나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타자로는 베이징과 상하이 역시 비슷한 내용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주담대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름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 내수 침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뭐라도 해보려는 의지, 연일 내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상황이 참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컨트리 가든이 상반기 손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트리 가든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손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사실상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한때 중국 최고 부동산 개발업체 문제 헝다그룹보다 4배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업, 그런데 지금 최종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고 여차하면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이 한번 출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계 경제 상황이 어지러울 때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소 이후 일시적으로 28,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주곤 했지만 다시 27,000달러 초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50% 바로 밑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급격한 돌파를 통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가격은 24,800달러에서 31,000달러 사이 큰 범위 안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27,100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평평해지고 있고 RSI도 중간 바로 아래에 있어서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황소들은 26,833달러 돌파 수준을 방어하려고 할 것이고 성공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8,689달러까지 상승한 뒤 31,000달러까지 상승을 시도할 수가 있다. 반면 곰 세력이 황소를 매기기 위해서는 26,833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다시 24,800달러 리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보다 훨씬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번 그레이스케일 소송 결과를 통해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건 사실인데 과연 이게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언제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화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GBTC가 ETF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그레이스케일이 다른 현물 ETF 신청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규모가 2년에서 3년 안에 비트코인 전체 시총의 10%를 차지할 거라고 전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들 역시 꽤나 신이 난 모습입니다. 먼저 제임스 세이파트는 내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걸 확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기업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답변이 예정되어 있는데 SEC는 심사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그레이스케일 판결 직후 ETF 승인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늦어도 내년에는 확실히 승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또 다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다. SEC는 비트와이즈가 제출한 현물 ETF 출시 신청에 대한 1차 답변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심사 연장 답변이 나와도 놀랄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SEC의 답변 데드라인이나 심사 일정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갑자기 ETF 출시 임박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얼핏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2년 전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됐을 때도 사실 좀 난데없이 승인된 느낌이 컸다라는 점, 이런 걸 돌이켜보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멍 때리다가 갑자기 확 승인됐다라는 소식 들려오는 게 아닐지 여러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올해 가을에 출시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프리헤빙 시즌이 완전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 생각해볼 수가 있고 내년 3월 정도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한바탕 난리가 나는 상황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 정도의 시간은 어쩌면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최근 며칠 동안 0.5달러에서 0.56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55달러이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곰 세력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0.5달러가 깨지면 0.41달러 급락 가능성,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는 0.56달러를 거쳐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64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투데이의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XRP 거래량 급증을 동반하면서 24시간 동안 2.8%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건 그레이스케일 승소 등의 소식으로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구매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XRP 거래량은 하룻밤 사이에 109% 증가해서 15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건 신규 자금 유입을 암시하는 것이다. XRP 곰 세력이 황소 세력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다. SEC와의 재판에서 리플이 승소하고 토레스 판사의 약식 재판 판결이 유지된다라면 XRP의 장기 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정리가 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내년 2분기로 예상되는 배심원 판결을 통한 재판 결과 이번 약식 재판 판결 수준으로 잘 정리가 돼준다라면 이제 리플로서는 도약의 발판이 온전하게 꾸려진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이후 넥스트 스텝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바로 IPO, 기업 공개입니다. 이건 갈링하우스 CEO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 이미 지난 4월에 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로드쇼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리플 자체적으로도 IPO에 대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리플의 IPO 이슈가 다시 적극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바로 리플 뉴욕 파티 때문입니다. 이번 약식재판 판결 승소를 축하하기 위해서 리플랩스가 XRP 홀더들과 술 한잔하며 9월 29일 뉴욕 파티를 공지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축하 자리가 될지 아니면
진성 XRP 홀더들 모아놓고 의미 있는 이슈 하나 던져주는 그런 자리가 될지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소송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이슈는 사실 IPO 말고는 생각해 볼 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리플 IPO 루머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IPO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내놓긴 어려울 것이고 뭔가 XRP 홀더들 흥분시키기 위한 재료로서 IPO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해외 XRP 커뮤니티에서는 9월 29일 뉴욕 파티가 생각보다 더 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